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가보는 마켓맨, 저는 신한투자증권 최진석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헤드라인과 함께 시장과 종목과 관련한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결국은 실적이 문제였다. 경기 침체 우려가 재점화되고 있다. 이런 내용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날에 장중에 물론 최저점은 좀 탈출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미국 증시가 내내 좀 부진한 장세를 보였던 하루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속에서는 결국은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점화가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주요 IT 기업들 가운데서 실적 발표에 첫 스타트를 끊었는데 가이던스가 좀 우울하다, 이런 해석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적 시즌에 대한 그리고 침체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점화시켰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웰스파이어 어드바이저스라는 이 기관에서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 경기 둔화와 고용 시장의 냉각이 어떤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 이제 실적 시즌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한번 살펴봤더니요. 레피니티브 자료 기준으로 현재 95개 정도의 S&P 500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마쳤습니다. 20%가 조금 안 되는 그런 숫자라고 보여지죠. 근데 이들 기업들의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한 비율이 67%에 불과하면서 지난 4분기 평균 76%인 이 수치의 평균치를 크게 밑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 4분기 어닝 시즌이 한창이죠. 근데 EPS 증가율을 좀 보더라도 지금까지 발표한 기업들의 그 수치와 그리고 발표하지 않은 기업들의 전망치를 합한 수치를 좀 봤더니 마이너스 3%로 YOY 기준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월 1일에 이 예상치가 1.6% 감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도 안 돼서 이런 EPS 증가율에 대한 전망치도 대폭 좀 하향 조정이 됐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별로 좀 보면요. 보잉 같은 경우에 연 적자를 좀 확대하면서 오늘 좀 시장이 우려를 키우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물론 2018년 이후에 처음으로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한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기는 했지만요. 하지만은 이 밖에도 뭐 에보트 랩이라든지 이런 또 의료기기 관련 기업들이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타내면서 주가도 좀 하락하고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열어보니까 실적 시즌에 대해서 좀 우려를 저희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간의 증시 반등을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하고 앞으로는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판단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라고 일단은 좀 표현을 해봤는데요. 결국은 섣부른 낙관론에 앞서 나갔던 미국 증시의 흐름도 좀 경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로직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기대를 하고 그간의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좀 반등을 해야 하냐. 세 가지 정도로 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제 경기 상황에 대한 낙관론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애틀란타 연방은행에서 집계하는 GDP 나우의 수치를 좀 보면요. 작년 4분기에 미국 경제가 3.5% 성장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시장의 컨센서스인 2.8%보다도 더욱더 높은 성장률 전망을 애틀란타 연은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3분기에 미국 경제가 플러스 성장으로 다시 한번 전환을 했죠. 그러면서 나중에 수정치에서는 이제 수치가 2.9% 성장까지 좀 반등을 한 바가 있었는데 4분기에도 가파른 경기 반등을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바는 바로 인플레이션 하강이 굉장히 빠르게 이뤄질 것이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지적을 하기로는 미국의 물가 연동체 시장에서는 이미 올해 6월경에 인플레이션이 전년 대비해서 2.25% 수준, 그러니까 연준의 목표치에 거의 다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BOA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과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2024년 하반기까지는 이 수치를 상회하는 실제 인플레이션이 나올 것이다라고 경계론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바는 바로 통화정책입니다. 지금 CME 페드워치 선물시장 기준으로 무려 99.8%의 확률로 2월 FOMC에서 미 연준이 25베이시스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확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대목이죠. 여기에 더해서 월스트리트저널에 또 기사가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그런 힌트가 나올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이 결국은 시장의 상승을 좀 견인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세 가지 모두 다 과도한 낙관론의 가능성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고 꼭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관련을 해서 JP모건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침체를 가격에 반영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반기에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10% 정도 조정을 보일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 CEO들 그리고 뭐 투자사들의 경영진들도 경고 섞인 그런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데 솜버그 투자운용이라는 그 기관의 CEO 같은 경우에도 먹구름 낀 실적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앞서 나가고 있다라면서 애초에 경고 메시지를 또 전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또 다양한 시각들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종목과 관련한 헤드라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등이 증발해 버릴지도 모르겠다. 구스퀘어죠. 블록에 대해서 투자 의견 하향 조정 소식이 나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의 주가가 이날 장중에는 한때 7%나 급락하는 그런 구간도 있었는데요. 오펜하이머에서 아웃퍼폼에서 마켓퍼폼으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고 현재 대비해서도 큰 폭으로 낮은 목표 주가를 제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블록의 주가가 지난 석 달간 40% 이상이나 반등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좀 바닥을 친 것이 아니냐, 회복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오펜하이머에서는 자신들은 바닥을 쳤다라고 믿지 않는다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랠리가 evaporate, 그러니까 증발해 버릴지도 모른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아직까지 펀더멘털이 굉장히 부진하게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유로 꼽고 있는 것은 바로 전반적인 소비 지출 경기의 둔화였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기대에 못 미친 P2P 송금액, 캐시앱의 월간 활성 이용자 이 증가세 같은 경우에도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유저당 지출 규모도 좀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펜하이머에서는 이 블록에 대해서 주가 전망이 어둡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과 같은 경기 하강기에서 이 같은 기업들이 지출 규모가 더욱더 요동을 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또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소비 경기 둔화를 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뭐 소매 판매 지표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동향입니다. 근데 왜 유독 블록이 특히 더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뭘까 판단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배드라고 표현을 드렸는데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블록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고객군이 지금 상황에서 좀 불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블록 같은 경우에는요. 크게 리덕이라든지 아니면 포스 기기라든지 이런 결제 사업을 영위를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P2P 앱 사업을 또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블록체인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여전히 전자, 그러니까 결제 사업의 비중이 큰 그런 기업의 사업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블록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소규모 가맹점을 상대로 이런 포스 기기라든지 결제 기기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 경기가 전체적으로 둔화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를 통해서 필수재를 구매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지탱이 되고 있는데, 근데 블록의 주 고객군인 이런 소형 가맹점, 이런 브랜드 제품을 사는 어떤 재량 소비의 감소는 좀 불가피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블록이 좀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뭐 기존의 페이팔이라든지 애플페이에 좀 경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뭐 JP모건이라든지 골드만삭스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은행들도 올해 관련된 또 결제 서비스를 내놓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업계의 경쟁 역시도 심화될 것이다라는 위협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기업은 괜찮을까? 오펜하이머의 분석을 다시 한번 좀 인용을 해보면요. 좀 흥미롭게도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조정 시에 매수를 하라라는 의견을 냈어요. 그러면서 2022년도의 부진을 좀 감안을 해봤을 때는 올해는 오히려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이 좀 돋보일 수가 있어서 페이팔이 오히려 블록보다 나은 선택이 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보면요. 지출 규모가 큰 소비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좀 감소세를 띠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근데 필수재 소비는 견조한 가운데, 그리고 전자상거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워낙 좀 부진했었기 때문에 좀 예상 밖의 서프라이즈를 기대하는 그런 컨셉까지 소비 경기 측면에서는 좀 관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켓의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